또 시작하도록 할까요? 아까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전국 과거 시험이래요. 과거 시험. 전 국민 대상 과거 시험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더 타격감 있게 자기소개서를 쓰나, 누가 더 잘 쓰나. 과거 시험 같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거 시험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직 과거 시험이죠. 그렇죠? 한번 이 과거 시험 우리가 한번 잘 뚫어봅시다.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제 저희 오카방에 계신 분들, 우리 얼티밋 팬들, 이분들은 정말 합격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자면은 너무 서로가 헐뜯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헐뜯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잘 되길 바란다. 축하한다. 잘 되길 바란다. 잘해봐야지 우리끼리. 어떻게 보면 같은 배를 탔잖아요. 이 오카방에 있는 거는요. 그래서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역량을 공유하고 하는 거니까 너무 경쟁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가 조금 이제 아이데이션도 많이 하면서 서로가 좀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카방 그 공지방에 계속 여러분들 가끔 막 욕 써놓고 막 그러면 또 지우기 바쁘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자중해 주시고요. 계속 올려드리는 정보들 잘 보시면서 자기소개서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까요? 2번 항목? 자, 2번 항목 다시 한번 봅시다. 계속 가볼게요.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의 성격의 단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600자잖아요. 이거 조금 난해해요. 이거 약간 구조 자체가 조금 약간 자기소개서 구조가 난해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분리를 해봤을 때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이거 있죠. 이것만 해도 600자가 나오거든요. 솔직히 이 자기소개서 이것만 해도 600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거기서 느꼈던 본인의 성격적인 단점이래요. 단점을 또 기술하고요. 거기서 느꼈던 거, 그쵸?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협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데 그 결과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다. 또는 어떤 실패가 좀 있었다. 근데 거기서 나는 어떠한 단점을 느꼈다, 내가. 그리고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은, 솔직히 글자 수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좀 구조적으로 글자 수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일단 구조 1, 구조 2로 나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맞는 방식으로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두 가식. 그러니까 두 가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두 가식이라는 게 가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서두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한 대답을 가장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협업 또는 프로젝트 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해 좋은 결과물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저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이 어떤 팀에 있어서의 또는 조직에 있어서의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어떠한 문제로 인해 성공 또는 실패 또는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두 가식을요. 처음에 그 두 가식을요 위로 올리고요. 이제 나의 상황이 이제 나와야겠죠. 당시 저는 어떠한 상황이었고 상황을 기술해야 되겠죠. 당시 뭐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하면 대학 학창 시절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줬던 어떤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를 목표를 줬었고 우리의 목표는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떤 것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학창 시절 예로 들자면요. 그쵸? 그리고 이 기술적 문제 또는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었는데 반드시 어려운 난관이 나오겠죠.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했었다. 분명히 나에 대한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어려웠던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한 결과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지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은, 이 미흡한 부분은 나의 어떤 부분에 있어의 단점, 나의 성향적인 부분에서의 단점으로 인해서 나왔었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에 어떤 후속 조치를 하기로 나는 마음을 먹었다.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 예방적 조치를 다음번에 하기로 했다. 이게 내가 나의 약점이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런 게 지향 기여 포인트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다면은 그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또는 우회할 수 있는 또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하여금 그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자로서 이 파트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기여 포인트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이 구조로 갔을 땐 조금 자기소개서 길어질까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물론 쓴 다음에 좀 계속 다이어트를 하면서 줄여나가면은 600자로 할 수는 있겠는데 이 구조 자체가 글쎄요 600자로 하면은 좀 많이 길어지지 않을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구조를요.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저는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 결과 어떤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뭐로 인해, 단점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두 가지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문장이 너무 길면 끊어줘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단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복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자신감이 없어. 막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야. 이 자신감이 없는 나의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연극 동아리를 갔다거나, 그치? 나 스스로의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적인 결함이라든지 성격적인 성향의 부분에서의 부족 부분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스스로를 연극학원 이런 데 등록시켰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경험이 없다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상황, 설명, 당시 어떤 상황이었었고, 이러한 어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난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단점을 자체에서 극복하기 위한 보완 방식, 또는 우회 방식,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방식 등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쵸? 그래서 그 결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결과, 어떠한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 방안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러면은 해당 방안에 대해서 해당 단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그 방식을 통해서 차라리 이 방법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방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맥을 잡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나는 게 낫겠다. 자, 이거 없애버리고 그 결과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5번이 아까 기여, 지향 포인트. 현대 자동차에서도 제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이 약점에 있어서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향 포인트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기소개서 마지막에 그냥 결과로 끝내는 것은 조금 저는 지양한 편이에요. 결과로 끝난 다음에 현대 자동차에서도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는 하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기여 또는 지향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자기소개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이고요. 조금 발전 지향성 있는 지원자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여 지향 포인트를 넣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좀 넣어주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글자 수가 조금 여유가 된다면요. 아시겠죠? 단점만 드러내야 하나요? 단점만. 장단점 섞어서 투트랙으로 해서 써도 되나요? 그러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단점이 이건데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장점을 통해서 이 단점을 상쇄한다 또는 보완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팀의 프로젝트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잘 못하는 게 말을 잘 못해.
사람들 앞에 발표를 잘 못해. 이런 게 단점이야. 내가 만약에.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되게 창의적인 방법도 알고는 있지만 또는 떠오르고 있지만 이걸 잘 말 못해. 말을 못하는 거야. 구어체로. 왜냐면 약간 스스로가 내성적일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약점이 있는데, 근데 스스로에게는 그 강점이 있는 거야.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어. 만약에 그 논리적, 굉장히 기승전결로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강점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 약점을 내가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밤을 새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아무래도 글을 잘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기술, 기승전결, 논리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내가 글로 쓴 다음에 인수한 다음에 그걸 팀원에게 보여줬다. 그 방법도 괜찮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내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 보완한 거잖아. 상쇄시킨 거잖아. 이런 것도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격 장점이랑 단점이랑 같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근데 성격 장점을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역량으로 보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게 성격적인 부분과 그리고 역량적인 부분은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딱히 제가 도전, 열정, 소통, 경청, 배려, 적극, 노력, 꼼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걸 제가 솔직히 8대 악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8가지 단어는 역량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성향적인 요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도전, 열정, 소통, 경청, 배려, 접근, 노력, 꼼꼼을 딱히 제가 넣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성향적인 단점을 내가 갖고 있는 역량적인 부분으로 보완했다. 또는 성격적인 단점, 내가 갖고 있는 성격적인 장점을 보완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두 번째 항목도 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했고요. 구조를 일단 해결하는 겁니다. 구조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처음에 자기소개서 쓸 때 구조조차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이제 구조를 좀 잡으면서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글 잘 쓰는 글쟁이를 뽑는 것도 아니죠. 글 잘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쵸? 자기가 갖고 있는 진솔한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철학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했던 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글짓기 대회는 아니죠. 그쵸?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게 자기소개서를 안 보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 결국 스펙으로 거른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분명한 거는 이거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쓰잖아요. 이상하게 쓰고 뭐 좀 엉망진창으로 쓰잖아요. 그럼 스펙이 좋아도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이 안 좋아도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잖아요. 뭐 그럼 떨어질 수 있어요. 스펙이 안 좋은데 자기소개서를 잘 써.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스펙이 안 좋은데 자기소개서 잘 써?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스펙이 좋은데 자기소개서를 못 써? 그럼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뭐라도 하나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펙이 부족하면 자기소개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면접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펙이 좋아도 자기소개서 이상이 쓰면은 못 쓰면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텐데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면접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컨텐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소개서의 퀄리티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본인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쓴 이 자기소개서의 퀄리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못 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의 컨텐츠도 그거 이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이거 있잖아요. 대하는 마음을요. 면접도 같이 준비한다는 마인드로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높으면은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컨텐츠도 높아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가 위로 올라갔다 해서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 동시로 위로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의 자기소개서가 쓰레기야. 퀄리티가. 그럼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도 그 쓰레기 이하가 나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좀 여러분들 뭐 안 본다 본다 이딴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왜냐면 보면 좀 짜증나서 그래요. 볼 때마다. 그런 거. 한두 번 해야지. 계속 그거 가지고 감론을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쓰세요. 면접도 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잖아요. 자기소개서 엉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걸 올라갈 수가 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면접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 갖고 있는 강점 구조화 시키면서요. 그래야지 입에서 나온 말도 구조화가 돼서 논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경험과 역량이라는 게 매칭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를 뭐 잘 쓰면 뭐 안 된다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쓰지 마세요. 지워서 버튼 누르지 마시고 그냥 옥하방 나가세요. 그냥 나가면 되지. 뭐 그냥 하던 일을 하시면 되지. 뭐하러 왜 계속 도전합니까? 귀찮게 밤늦게까지 이거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 다 열심히 하세요. 이력서도 열심히 쓰시고요. 자기소개서도 열심히 쓰시고요. 면접도 열심히 하세요.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잘 안 돼도 불합격한다 하더라도 남는걸 나중에? 현대모비스, 기아 생산직도 있잖아. 또 400명 뽑고 나머지 300명 또 있잖아. 나중에 하반기 때. 그때 또 잘할 수 있잖아요. 뭐라도 남는 겁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너무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해 보면은. 실패할 수 있는 거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패배자야? 뭐라도 남잖아요. 그쵸? 열심히 하면 남는 겁니다. 만약에 불합격 하더라도 나중에 하반기 때 면접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한 방에 합격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좀 약간 좀 응원해주고 그럽시다. 계속 뭐 이제 남들 뭐 떨어져라 이런 악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좀 제가 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참고 있어요. 계속 옥하방 보면서 참고 있어요. 계속. 왜냐면 약간 안 좋은 말이 나올까봐. 그래서 최대한 점잖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항목도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